하이 빌리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영국의 땅 위에 있는 의자 위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건너오게 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사실 유튜브 상에는 제가 영국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공유를 많이 못 해드리고 있는데 현생을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2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훌쩍 흐르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영국에서 또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 참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얻은 것은 바로 저의 향상된 영어 실력입니다. 제가 영국으로 건너가기 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게 확실히 영국에서 직접 살아보니까 영어 실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제가 실제로도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느끼는 건 바로 말하기 실력과 듣기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느껴지는데 밖에 나가면 보고 듣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 그리고 절대적으로 제가 영어를 쓰는 시간이 확실히 늘어나서 영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개인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영국에 건너오셔도 그냥 집에만 계신다든가 정말 혼자서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혼자서만 생활을 하면 그 누구와도 영어로 소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늘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를 쓰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영어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직접 좀 밖으로 나서서 직접 말을 좀 하고 들으려고 했던 기회들을 제가 찾아 나서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소셜미디어 덕분에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영국에 살고 있는 영어를 쓰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일도 많고 친구도 많이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뭐 문화 관련된 행사가 있다 하면은 제가 행사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 사람과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어를 읽고 쓰는 시간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족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읽기 실력, 쓰기 실력이 한국에서 공부를 했던 만큼 늘었나라고 좀 돌이켜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고 영국으로 잠깐 이렇게 여행을 오더라도 영어를 써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면 살짝 좀 그래도 긴장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영어를 쓰는 순간들이 많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도 다시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영어를 쓰는 게 굉장히 긴장되는 것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하면서 영어를 쓰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제가 잃은 것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돈이겠죠. 네, 영국에서 정말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이게 참 나쁘게 표현하면 돈을 이렇게 다 잃은 거고 좋게 표현하자면 정말 잘 썼다, 투자를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영국의 물가가 정말 너무너무 비싸네요. 와, 이게 정말 저도 각오를 하고 오긴 했지만 영국에서는 정말 숨만 쉬어도 이게 돈이 나간다라는 느낌이 서울도 그렇지만 영국은 정말 유독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드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제가 놀랐던 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일단은 굉장히 놀랐고요. 사실 요즘 이 서울 오피스텔 월세도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와, 영국에 비하면은 정말 서울은 양반인 수준이더라고요. 영국의 정말 물가가 너무너무 비싼데 좀 사람답게 나만의 이 안락한 공간, 좀 확보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이렇게 생기려면 월 한 170만 원, 180만 원은 각오를 해야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매달 나가는 돈이 정말 만만치 않고 거기다가 교통비도 사실 우리나라 대중교통비에 비하면은 두세 배 가격으로 올라가고 놀고 먹고 하는 이런 모든 비용이 한국에서의 물가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 소득 수준 벌이는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물가가 비싼 곳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영국에서 이 소득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의식주의 좀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의 이 안락함과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으로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거기서 많은 분들께서도 좀 자괴감이 오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힘은 그래도 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내가 여기서 얻을 게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고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다 보니까 좀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여기서 좀 지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영국에서 얻은 것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로 제가 얻은 것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넓어진 시야입니다. 이 영국, 특히 런던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 문화의 용광로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조금의 차이점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눈에 도드라지게 띌 수밖에 없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인종도 다양하고 워낙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가 영국 사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뭐 핫핑크 머리색을 하든 뭐 형광 노란색의 옷을 입고 다니든 코가 높든 뭐 입이 크든 얼굴이 작든 크든 뭐 살이 쪘든 빠졌든 이게 너무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애초에 비교 자체가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으로라도 외모적인 차이에 대해서, 외모적인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외모적으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도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왈가왈부하지 않고 거기서 오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 적어지게 되고, 또 제 주변에도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양식을 또 영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구나, 좀 내 삶의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나만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과 또 섞여 지내면서 한국인이라는 또 정체성은 뭔가, 참 한국스럽다는 것도 뭔가라는 걸 또 비교적으로 대조해보면서 저 스스로의 정체성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영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주변에 워낙에 호기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얻을 수 있는 통찰이었던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또 너무 본인 스스로만 지낸다든가 너무 본인이 지내는 그룹 안에서만 지내게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런 통찰은 얻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것도 또 참 개인차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제가 영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잃었던 것, 그리고 제가 포기를 해야 했던 것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가족,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과의 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국과 영국이 옆 동네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멉니다. 이게 시차도 안녕 안녕, 마당에 고양이가 놀러 왔네요 또. 영국과 한국이 물리적으로 정말 멀고 시차도 8시간 혹은 9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지내는 사람들과 연결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영국에서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 저의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으로 가기 전에 할머니를 뵙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 이 마지막 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고, 또 제가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장례식을 가기가 정말 사정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가족과 또 장례식을 같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고, 물론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다면 이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다녀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게 됐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던 그런 순간도 떠오르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크게 다치셔서 생사의 갈림길에 계셨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영국에서
있다는 게, 영국에서 지낸다는 게 정말 이런 순간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정말 지금 또 좀 가족에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저에게 바로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고비를 잘 넘기시고 회복 중이실 때, 좀 괜찮아지셨을 때 상황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저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요, 참 굉장히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내가 있어야 될 순간인데 그때 내가 잊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이 영국에서 지낸다는, 그런 외국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첫 몇 개월을 보낼 때는 조금 이 외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친하고 마음을 터놓고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훨씬 더 많다 보니까 휴대폰을 들여다 봐도 한국 소식이 들리고 친구들도 한국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영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었는데, 저는 모임도 많이 나가려고 하고 행사도 많이 나가려고 하고 좀 용기를 냈었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은 영국에도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은 빌리 언제 돌아와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친구들도 생겼고, 영국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기 때문에 외로움도 좀 적어지긴 했지만, 영국에 와서 지내시는 한국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외로움을 천성적으로 정말 많이 타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께서는 이 외국 살이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께서는 또 워낙에 갭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과 힘듦을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종종 보긴 했었는데, 또 원래 하나의 이별은 또 하나의 새로운 만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개인이 잘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또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영국에서 얻은 것 세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다양한 문화의 접근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본인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식당으로 치자면 영국 음식뿐만 아니라 인도 음식, 이탈리아 음식, 레바논 음식,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영국의 한 곳에 다 모여져 있어요. 또 좋은 건 이탈리아 식당으로 가면은 이탈리아인께서 직접 또 요리를 해주시고, 일본 식당에 가면은 일본인 셰프분께서 오마카세를 해주시고, 그 나라의 이 현지인들이 건너와서 본인만의 또 문화를 그렇게 선보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의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웨스트엔드라고 하는 영국에서 뮤지컬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죠. 극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뮤지컬을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공연을 볼 수도 있고요. 연극 공연도 볼 수가 있고, 이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라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든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 간에 분명히 그 좋아하는 것을 찾을 곳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유럽 국가와도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프랑스나 벨기에를 다녀올 수도 있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기 표를 구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로도 다녀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워킹홀리데이 초반에는 돈을 그래도 나름 좀 모아서 왔기 때문에, 홀리데이를 좀 보낼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정말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겨울이 비수기라서 좀 비행기 표가 싸다 보니까 겨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북유럽으로 가서 오로라를 보기도 하고, 포르투갈에 가서 와인을 더 마셔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을 해보고 또 구경을 하면서 굉장히 넓은 시야를 얻어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유럽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나라와의 접근성, 하지만 그 가까운 나라들이 각자 고유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각자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이 유럽의 큰 매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식을 포기해야 되고 한국의 그런 식재료들, 한국에서 먹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이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정말 한식을 먹는 거 너무너무 쉽고요. 이 한국 슈퍼에서 장을 보는 게 정말 너무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뿐만 아니라 그냥 영국 전역으로 한국식 슈퍼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요. 화장품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영국으로 이미 들어와서, 한국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한다고 이제 이런 한식이나 한국 식재료, 한국의 것들을 쇼핑하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건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접근성 중에 한국 문화도 포함이 된다는 거. 오히려 제가 영국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의 것들을 영국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또 한국인 원어민으로서 또 제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제가 직접 한식당으로 데려가서 같이 한식을 먹기도 하고 한식을 요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한국 문화와 곁들여서 같이 또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유학 간다 하면은 뭐 김치 싸들고 밥솥 막 들고 막 이렇게 반찬통 챙겨서 가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가격만 비쌀 뿐이지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잃은 것, 포기했던 것 세 번째는요, 바로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데서 오는 적은 안정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영국에서 생활이 적응되긴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드문드문 나는 여기에서 외국인이지, 나는 여기 아직 속해 있지 않는 시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영국이 사실 이제 소매치기라든가 치안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위험한 순간이 느껴지더라도 심장이 쿵 내려앉게 되는, 긴장을 하게 되는 순간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지낼 때 느껴지는 그 안정감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했듯이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속해 있지 않고 여기에 정착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내고 이렇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나의 미래가 여기서 정말 보장이 되는 걸까? 라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흔히 말하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나 라고 이야기를 저도 할 때도 있고 주변에 한국인 분들께서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애초에 왔던 이유가 안정감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서 왔던 게 영국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래, 내가 그래도 조금 불안하더라도 나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 앞으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안함을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연고지가 없는 이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너무 버겁고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영국에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저의 지난 시간들을 좀 반추해 보면서 내가 좀 이런 생각들을 해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정리를 저 스스로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제가 포기해야 되고 이뤄야 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얻을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영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 영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커리어적으로 일적으로도 정말 많은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못 해드리고 있었지만 영국에서 요즘에 제가 한국어 선생님으로 1년 반 정도 넘게 또 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한국어, 영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주로 공연 쪽이라든가 뮤지컬 아니면 방송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영어, 한국어 통역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인 성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레이션을 참여하거나 뭐 게임 캐릭터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단편 영화에 또 한국인 배우가 필요해서 한국인 배우라든가 모델로 또 출연을 해볼 수도 있었고, 요즘 영국 내에서 한국과 관련된 행사가 많다 보니 MC로 또 일을 할 수도 있게 됐고요. 참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많은 기회들을 그래도 제가 직접 찾아 나선 덕분에 기회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말 이 2년을 생활을 했는데 거의 10년치에 해당하는 삶의 경험치를 얻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길 잘했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이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얻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하는 것만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서 생활을 하든 간에 그 삶 속에서의 내가 배울 점을 한번 찾아 나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또 배울 수 있는 점을 좀 찾아 나가기도 하고,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그 삶 속에서 본인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수다를 길게 떠는 긴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요. 저의 영국 생활, 영국 이야기들은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무슨 일들이 제 영국 생활에서 일어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참 해외살이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이미 영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같이 또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과 처음 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